예, 93세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93세, 여전히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박한길입니다. 아직도 매일 아침 8시부터 병원 문을 엽니다. 진료실은 3층에 있는데요. 지금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요. 주말이면 손주들이랑도 놀아주고요. 많은 분들이 제 나이를 듣고 놀라시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2분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우울증까지 겪는 분들도 많으세요. 나도 곧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닐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만 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이야기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67세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정말 많이 불안했어요. 이제 끝난 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때 느꼈던 불안함,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지금 저는 93세에도 여전히 현역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비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 상식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이 건강에 최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등산 때문에 제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의사로 40년 넘게 일하면서도 건강 관리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걸 쓰러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로 돌아가 볼까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주말에 등산을 다녀온 터라 몸이 조금 피곤했지만 늘 하던 대로 진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 첫 환자를 진찰하는 중이었습니다. 가슴이 탁 막히더니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어요. 쿵!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쓰러졌기에 응급처치를 바로 받을 수 있었지만요. 진단 결과는 심근경색. 선생님 평소 운동을 하셨어요? 응급실 의사가 묻더군요. 네, 매주 등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말하길 그게 문제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0년 넘게 환자들에게 권했던 그 운동이 오히려 제 건강을 해쳤다니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엔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주말에만 갑자기 높은 산을 오르는 것. 과연 몸에 좋을까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갑자기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돼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저 자신의 생활 습관을 아주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주중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주말마다만 4시간에서 5시간씩 등산을 했던 생활.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터졌던 겁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의학 지식들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못된 확신 속에 살고 있었는지를요. 특히 제 환자 기록을 분석하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주말마다 등산을 하시는 분들 중에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유난히 많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한 96세 할아버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등산은 한 번도 안 해보셨답니다. 대신 매일매일 아주 단순한 운동을 꾸준히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장수 마을들을 조사하고 수많은 의학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깨달았습니다. 진짜 건강은 바로 일상 속에 있더군요. 등산처럼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 그게 바로 건강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끊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24년 동안 이어온 생활 습관들이 어떻게 저를 바꾸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강 루틴이 무엇인지 모두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그렇게 높아 보였던 적은 처음이었죠. 4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환자가 되어보니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이제 은퇴해야 하나?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고 또 돌았어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깼고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우연히 병실 옆자리에 계시던 96세 할아버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분은요, 매일 오후마다 뜨개질을 하시더라고요. 그 손놀림이요? 젊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정교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조금씩 하는 거지. 큰 거 바라지 말고. 그 말이 제 머릿속을 울리더군요. 그래요. 저는 그동안 너무 큰 것만 바라봤던 겁니다. 주말마다 높은 산에 오르면서 뭔가 대단한 걸 해내야만 건강해진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장수 마을들의 생활 습관, 노화와 건강에 대한 최신 연구들, 심장질환 회복 사례까지 수천 페이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아첼레롤라. 거기 90세 이상 노인들은 등산은커녕 격렬한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루 종일 집안을 오가며 조금씩 계속 움직이며 사셨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걷기, 집안일, 가벼운 스트레칭, 특별한 운동보다는 조금씩 자주 움직이는 게 전부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심장질환 환자들의 회복률이 헬스 시설이 좋은 재활 병원이 아니라 소규모 요양시설처럼 일상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곳에서 훨씬 더 높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원 후 저는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24시간 활동량 측정기를 차고 심박수, 혈압, 걸음수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활동의 종류에 따라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했죠. 그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어요. 10분 빠르게 걷기 대 2시간 등산. 심장 부담은 등산이 훨씬 컸지만 실제 건강 효과는 오히려 걷기가 더 컸습니다. 3분 계단 오르기와 30분 뛰기, 이 둘을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였어요. 짧지만 자주 하는 움직임이 오히려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었던 건 시간 분배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5분씩 12번 움직이는 것이 혈압과 혈당 조절에 훨씬 더 좋았어요. 이걸 바탕으로 저만의 건강 루틴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스트레칭, 진료 중간중간 2분 관절 운동, 점심 식사 후 10분 가벼운 산책, 저녁 명상 전에 3분 심호흡, 이렇게 하나하나 작아 보이는 행동들이 쌓이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3개월 후 제 심장 기능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6개월 후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이 지나자 체력도 쓰러지기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쓰러졌던 그 사건이 오히려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저는 여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저처럼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24년 동안 지켜온 구체적인 건강관리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놀라울 겁니다. 너무 쉬워서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거든요. 자, 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저는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베개에 기대어 천천히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이러면 우리 몸의 장기들이 부드럽게 깨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제가 24년째 하고 있는 첫 번째 습관,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물 한 잔이 뭐가 그렇게 대수냐 하실 수 있죠? 근데요, 이 물 한 잔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커요. 찬물은 위장을 자극하고 뜨거운 물은 식도를 자극하죠. 그런데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은 몸이 가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온도예요.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은 자연스러운 장 운동을 도와줘서 변비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 15분간의 맨손 체조입니다. 처음부터 15분 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3분으로 시작했습니다.
목부터 시작해서 어깨, 팔, 허리, 무릎까지 천천히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움직이면 됩니다. 허리는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앞뒤로 굽히기. 무릎은 가볍게 앉았다 일어나기. 딱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틈새 운동이에요.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짧게 자주 움직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료 중에도 틈틈이 운동합니다. 환자가 바뀌는 1분 사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창밖을 보며 목과 어깨를 돌려줍니다. 점심엔 무조건 10분 산책을 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계단 활용입니다. 제 진료실은 3층인데요. 24년째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단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서두르지 말 것, 2계단씩 뛰지 말 것, 누구랑 경쟁하지 말 것, 그저 내 몸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그게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습관이에요. 저는 한 입 먹을 때마다 20번씩 꼭꼭 씹습니다. 처음엔 숫자를 세야 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앉아서 조용히 먹고 TV나 스마트폰은 보지 않아요. 식사 중엔 물도 한 모금씩 마십니다. 이렇게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과식도 줄어요. 여섯 번째,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 9시가 되면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침대에 누워 10분간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좋았던 일은 뭐였을까? 고마웠던 순간은? 그리고 조용히 깊이 심호흡을 해요. 이게 하루의 마무리이자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들 보면 다 소소한 것들이죠? 하지만 이 작고 소소한 습관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손주와 놀고 여전히 환자들과 마주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중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도 큰 응원이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이 중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